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자취생활 할 때 궁금한 의문들을 많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단연 손꼽히던 게 무엇인가 망가졌을 때 수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걸 나한테 많이 물어봤어. 너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니?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른다면은 내가 굳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보일러가 얼어서 교체를 해야 되게 됐어. 그러면 이 보일러 교체 비용은 너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 집주인이 너한테 와서 보일러 이번에 망가진 거 너 때문이니까 너가 전액 40만원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의외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 자신이 전액 부담하는 사람이 많아.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당황하고 어떻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너네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오늘은 이 수선 비용에 대한 의무, 책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찝어주도록 할게. 일단 그런 가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일반적인 교체의 의무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어. 왜냐? 법에 규정돼 있거든. 민법 623조에 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집을,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 즉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어. 이거를 바로 거주하기 위해 최소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유지시켜주는 수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선 의무라고 하지. 근데 모든 거를 집주인이 수선해줘야만 될까? 형광등이 나갈 수도 있고 변기 커브가 깨졌을 수도 있잖아, 너가 살다가. 그런 것까지 임대인이, 집주인이 다 고쳐주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아.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 법은 없어. 그럼 어디까지가 임대인이 고쳐주는 거고 어디까지가 임차인이 고쳐주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줄게. 만약 이 별다른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넣지 않았어. 특약이란 무엇일까? 특약이라는 것은 임차인, 즉 거주하는 자와 임대인, 집주인 간의 특별한 규칙이야. 이 특약은 보통 너네가 이제 계약서를 쓸 당시에 부동산에서 계약서의 내용 부분에 기재를 해줘. 근데 이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인 대수선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 그럼 대규모 수선과 소규모 수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수선을 뜻해. 예를 들어 형광등이 살다가 나갔어, 이런 소모품들. 그리고 전자도어락이 나갔어, 이런 것들. 그리고 변기 커버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들. 장롱, 옷장이 살짝 너가 쓰다가 이제 망가졌다든지 이런 거는 너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나 아니면은 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너가 사용 수익, 즉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러한 큰 수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 그 대수선의 종류를 보면은 가스가 이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도가 동파돼서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배관이 막혔다든지, 뭐가 있을까 또, 벽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 그리고 누수가 생겨서 물이 막 새, 이때 벽지를 갈아주는 것, 누수를 메꾸는 것,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맞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너네가 살 수 있어? 물이 계속 집에서 흐르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 살 수 없잖아. 그러면 임대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돼.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사장님, 임대인분님, 집주인님, 이거, 이렇게 말하면서, 벽지가 이번에 누수가 생겨서 벽이 샜네요. 벽지가, 누래져서 벽지를 도배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해주시겠어요? 했을 때 집주인이 해주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해준 분들도 많아. 배째라고. 이번에 또 도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난 못해. 자네가 해.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떡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알면 왜 들어왔나? 나가. 계속 살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 집주인을 알아듣게 설득해라. 민법 623조에 보면은 이런 대수선은 임대인이 원래 전적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맞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택 그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액도 분할해주거나 직접 책정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위원회나 이런 거를 거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만 이 세 번째 방법은 비용이나 시간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민법은 우리가 이제 아는 법 중에 가장 복잡한 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최후의 방법이고 우선은 말로 좋게 해결해보고 설득해보고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안 들어준다면 비용을 절반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또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이 수선 의무, 임대인이 수선해야 될 의무를 특약으로 수선 의무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대수선일 경우일지라도 임차인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 특약으로 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수선 보일러가 터졌을 때는 임차인이 갈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어. 그건 구체적이잖아. 그러면은 임차인이 이 대수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선 의무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주택 임대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이 판례에 있어서 이 부당한 사항들을 이제 법적으로 임차인 편을 들어서 해결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 무엇이 있냐면 이런 게 있었지. 이제 보일러를 이제 교체하는 경우에 보일러를 가동 시에 보일러가 망가져서 교체를 했다면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 부담하고, 보일러를 계속 틀지 않아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면 임차인이 100% 전액 부담한다. 이런 애매한 특약이 있었어. 이 경우에는 판례가 이제 민법 623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대수선의 의무는 그 임대인에게 있으며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제 판례가 나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야.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을 정해 놓기도 했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보일러를 보일러를 새로 교체한 지 7년 미만인 경우 보일러가 망가졌을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만약에 이 보일러를 이제 새로 간 지가 7년 이상이 됐어. 그런데 망가졌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100% 전액 대수선으로 쳐서 부담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정해놨어. 이런 부분들도 너네가 알아놓으면 좋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똑한 이 임차인이 되어서 집주인이 부당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기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 똑똑한 임차인들이 돼서 똑똑한 자취를 하도록 하자. 화이팅해!